명령어 있죠? 윈도우 키 눌러서 cmd 라고 하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에서의 이제 쉘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다양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쉘로 리눅스를 다루듯이 명령어로 윈도우를 좀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도 뭐 dir 이렇게 하면은 뭐 파일 목록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ns 룩업이라고 아십니까? ns 룩업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네이버 아시죠? 자, 이 네이버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건 네이버 서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나 니네 메인 페이지 좀 보내줘 해서 네이버 서버에서 제 컴퓨터로 이거 파일 문서를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접근을 할 때는 IP로 접근하는 거 아시죠? 근데 IP로 하시나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IP 정보가 궁금할 수 있죠. 네이버 IP 궁금할 수 있죠. 그럼 ns 룩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메인을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요. 이게 실제 네이버 서버 주소예요. 그래서 공인 IP라고 하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IP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맞는지 궁금하시죠?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 복사하세요. 이거. 컨트롤 C. 그다음 브라우저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네이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이버도 원래는 다 IP로 되어 있는 건데 사람이 외우기가 힘든 거니까 도메인이라고 해서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전화번호를 연락처에다가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IP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신호를 보내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신호를. 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내볼 건데 ping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신호를 던져볼 수가 있어요. 특정 목적지에다가. 그래서 너 지금 통신 가능한 상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3.130.195.9 이거는 네이버 서버에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신호를. 자, 근데 보시면 안 돼요. 네이버처럼 좀 유명하고 커다란 회사들은 이런 어떤 보안상의 정책에 따라서 외부에서 던지는 핑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악의적으로 이 IP에다가 핑을 엄청나게 던지면은 네트워크 과부하가 걸려서 서버가 뻗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좀 비주류 있잖아요. 비주류 유명하지 않은. 자,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예시를 드는 회사한테 좀 미안한데, 자,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핑을 안 막아놨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멈췄을 때 끄는 거는 컨트롤 C입니다. 윈도우에서도. 아까 제가 이제 핑 이렇게 해봤잖아요. 똑같이 그럼 따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혀있으면 컨트롤 C 해서 취소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ns 룩업으로 대전일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http 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어드레스에 168.126.163.1 이렇게 나오네요. 저? 여기다 한번 던져볼게요. 핑을. 자, 이번에는 시간이 5ms 걸렸고 거리가 얼마고 던진 데이터가 몇 바이트 이런 게 나오죠? 아, 맞네요. 여기다 던져야 되네.
자, 죄송해요. 자, 여기다 던질게요. 자, 얘도 잘 가죠? 자, 해서 보냄사, 받음사 해서 신호가 잘 가고 잘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던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IP,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IP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은, 지금 제가 설치를 해서 켰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컴퓨터 세상에 예속이 돼야 돼가지고 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얘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버추얼박스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우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마우스를 잘 잡으면 설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잘 잡으면 이 마우스가 갇힙니다. 키보드도 갇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윈도우 명령을 입력해도 안 먹어요.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제 해상도 확대도 안 되고 이 상태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원격 접속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직접적으로 우리가 OS를 다루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당연히 원격 접속이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걸 하나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렵거나 지겨울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호스트 O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선을 꽂아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라우터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공유기. 자, 여기가 인터넷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가 여러 대일 때, 선이 하나면은 하나밖에 인터넷을 못 쓰니까 공유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기기에도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부여받은 공인 IP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집에 부여받은 IP가 예를 들어서 102.103.104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의 인터넷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IP를 이걸로 보고 접근을 할 텐데, 내부에서 인터넷을 쓰시려면 얘랑 네트워크 신호를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신호가 여기로 가야 되고 얘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공유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신만의 사설 IP를 만드는 거죠. 이게 공인 IP예요. 세상에 까발려진 거. 사설 IP는 세상에 까발려진 게 아니라 이 공유기가 만들어가지고 공유기가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기가 너는 192.168.0.1이야. 너는 똑같이 192.168.0.2야. 이렇게 해서 공유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공유기가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가 전파를 해주는 거니까 얘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파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인터넷 하나가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은 얘가 주소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뿌려주는 거, 이거를 나트라고 해요. 나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외부에서 이 192.168.01이라는 IP에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얘 입장에서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얘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몰라요. 실제로 외부에 공개된 IP는 공인 IP고요. 이 사설 IP는 공유기가 만들어주는 거고, 여러분 IP 타임 많이 쓰시잖아요. IP 타임이 만들어주는 주소가 대략 192.168.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럼 IP 타임 쓰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요거 100개 생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IP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100개인데 어디에 접근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일단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트 방식이 그렇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다가 뭐 설치했습니까? 여기다가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게스트 OS 만들었죠. 그러면 호스트나 게스트나 둘 다 똑같이 운영 체제니까 똑같겠죠, 하는 일이. 그래서 얘도 뭐가 있다? 닉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게스트에서도 인터넷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텐데, 자, 우리가 이 버추얼박스 처음에 네트워크 설정하기를 나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설정을 해놨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호스트 인터페이스 카드가 라우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IP를 하나 생성을 해주겠죠. 사설 IP. 그게 뭐예요? 10.0.2.15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유기 입장에서는 이게 존재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얘 입장에서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 구조예요. 그죠? 이 공유기 입장에서 NIC가 얘가 관리 사설 IP를 발급해야 될 대상이면,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얘가 라우터가 되고 얘가 사설 IP를 부여받는 머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유기는 절대로 이 IP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외부 IP는 내 컴퓨터 IP를 바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나트라는 방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할 말이 많은데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공유기가 있습니다. 다시 얘는 101. 102. 103. 104 라고 가정하고요. 얘는 168. 192. 168. 0.1 얘는 똑같이 앞에는 똑같고 0.2 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데 내 거 컴퓨터 여기에도 한번 접근을 하고 싶고 여기에도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P니까 이건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다가 103.104 해서 쳤어요. 그럼 공유기가 여기에 연결해줄지 여기에 연결해줄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IP 하나만 가지고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IP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포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는 뭐냐면 똑같은 IP를 사용하는 여러 대의 소프트웨어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 A를 1000번이라고 가정하고 이 B를 2000번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IP 뒤에다가 1000이라는 정보까지만 더 얹어주면은 공유기는 바로 여기다 연결해 주겠죠. 똑같은 IP인데 뒤에다 2000이라고 추가 정보를 넘기면 공유기는 이렇게 연결해 주겠죠. 여러분들 컴퓨터는 이렇게 공유기를 통해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포트랑 IP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예시로 들자면 IP는요 동사무소, 포트는 창구예요. 그럼 동사무소만 가면 업무가 끝납니까? 아니죠. 동사무소 갔으면은 내가 뭐 민원을 넣을 것인지 뭐죠? 뭐 있던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등본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자세한 업무 내용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창구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등본 떼러 왔는데 다른 데 가면은 빠꾸 먹죠? 저기로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IP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기에서도 이제 포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닉이 있겠죠. 그리고 뭐 얘는 아마 10.0.2.16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어요. 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그냥 이 IP를 다이렉트로 쳐서는 못 들어온다. 항상 뭘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공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 호스트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의 IP는 아까 192.168.0.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려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하나잖아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잖아요. IP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를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도 포트를 가지고 여기로 접근할지 여기로 접근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두 가지 무조건 일단 알아야 되는 거 IP랑 포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이 리눅스라는 OS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자, 일단 저희가 설치를 먼저 좀 할게요. 수업 페이지 보시면 자, 요거 48, 49, 50, 51 요거는 제가 이따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요 PT라는 게 있어요. 리눅스 원격 제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